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대담 시작에 앞서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 당부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 의원님? 뭐 야당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 예를 들면 북한의 문제라든가 중국의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한미나 또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다 그냥 포기했던 거 아닌가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탈원전에서부터 지금 있게 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런 그 체계가 무너졌었고, 또 국가의 시스템으로 보면 검찰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많이 붕괴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이렇게 그 밤 거리까지 장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정상의 궤도로 돌리는데 한 1년이 이렇게 힘들게 지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의원께서는 예, 대통령께서 하시는 한 말씀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한 말씀이시죠. 과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한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가끔 굉장히 과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법 집행의 최종 책임자, 말하자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는 좀 돌아보시고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그러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방치하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조금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한 건 맞고 검찰총장 한 건 맞습니다. 예.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섭섭했었잖아요. 중앙지검장 할 때 일을 했고 우리도 비난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장이 되고 나서 정말 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잘못된 국가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총장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검찰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 찍혀나간 것이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좀 시키면 나라에 무너진 이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적임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으로 뽑으신 겁니다. 예. 되고 나서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예만 든다고 한다면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임 옵티머스 사태에 나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SG증권 같은 또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자본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국민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지난 1년 동안 복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요. 앞으로도 이게 무너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복구 세우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을 부정한 거다, 혹은 이제 시스템을 저항한 거다, 이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나눠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집시법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을 당정이 이제 개정하겠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하는 방향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 개정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그 제기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간에도 집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여러 면으로. 예.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를 하겠지만 여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하시는 분 또 집에 이 퇴근하셔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기본권 침해다 이런 네, 입장이신데요. 이것은 민주당이든 민주노총이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예. 이게 당리당략이라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다가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놨겠습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말하자면 집회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저는 근대 민주주의 역사 또 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놓은 이러한 헌법 정신의 어떤 취지랄까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가치 그리고 또 하나 헌법 정신 바로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헌법 정신인데 이 부분을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좀 때려잡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노조가 잘 봐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노조를 탄압을 하는데 지지율이 오를까? 이건 노조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기존의 어떤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뭔가 탈피해야 되는 것이 없는지 좀 둘러보되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지난 1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내사, 수사, 기소, 재판, 체포영장,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로 지난 1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적으로 나누고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사람 잡아넣고 때려잡는 데만 좀 집중하지 않고 경제 민생, 남북관계, 외교 문제, 국익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권 네. 보장에 대한 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 기본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무시는 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보호 장치 또 방해받지 않는 것 또한 그에 따르는 또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예. 낮에 하고 국가 여야가 합의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깊은 밤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말씀을 하신 노조 때려잡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노조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조를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노조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불법을 저지른 노조의 몇 사람들 그리고 네. 부정비리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노조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이거나 이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노조를 때려잡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 내용에 경찰의 면책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야가 아마 많은 협의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공권력이 보호가 되어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서 본격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의 이 대표단, 방문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시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정부가 합의한 명칭이죠. 시찰단. 자, 시찰단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러보는 겁니다. 예. 시찰. 쭉 둘러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 시찰단의 핵심이 뭐냐면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 예. 즉 후쿠시마에 오염된 방사능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가동하는 도쿄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시찰단에 설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묻고 답하는 것이 이번 시찰단 방문의 핵심으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 시찰단이 이 시료도 채취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 물 그거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기자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시찰단이 가서 말하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보는데 거기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기자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기자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의 호기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시찰단에 한국 기자들 동행을 불허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들이 물어야 될 것을 시찰단이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제대로 묻고 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셨다 그러는데 명단을 공개를 하셔야죠. 과연 어떤 전문가들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이 정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는 있잖아요. 저희들만 쓰고 끝날 바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 만년 우리의 미래 세대가 써야 될 바다고 그렇게 일본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본 내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이 오염된 물을 투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태평양 도서국들이 안전할 때까지 탱크에 좀 저장했다가 좀 방류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제적 목소리에 일본이 답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산무 깜깜이다. 이 부분인데 이 산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다. 정말 대권 후보를 하셨었고 야당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격과 관련되고 그 나라의 문명국가의 기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찰단이냐 검증이냐 그러는데 예. 지금 후쿠시마에는 약 130만 톤의 오염수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걸 탱크에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정수기의 여과 필터라고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이 알프스를 통과하고 나면 처리수가 되는데 이 처리수 된 게 3분의 1 정도, 약 40만 톤 정도가 있고 지금 조금씩 나오지만 지금 처리하지 않은 오염된 상태로 돼 있는 오염수가 90만 톤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핵과 관련된 모든 세계의 문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킨스에 김홍석 박사를 우리가 파견을 해서 같이 검증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11개 국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게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여기를 통과한 물에 대해서도 또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프스를 통과한 이 물을 채수를 해서
4개 국가에 보냅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예. 저희 나라에서 분석을 해가 다시 IAEA로 보내서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검증을 국제기구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파견해서 같이 공동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불안을 하니 이번에 시찰단으로 가서 이 검증이 11개 국가와 IAEA가 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기기는 어떤지, 과학적 데이터는 어떻게 뽑혀져 있고 안전한지, 국제 기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시찰단이 가기 전에 일본 정부가 다 정말 수백 가지의 항목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미리 보내놓고 가서 묻는 겁니다. 이게 시찰이냐 검증 이미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해서 11개국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가지고 또 검증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 이걸 예. 시찰 가서 묻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성일종 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기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돈을 내가지고, 즉 분담금이죠.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을 하는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먹히는 곳이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기구에서 IAEA도 예외가 아닙니다. IAEA의 전체 운영 예산 분담금의 10%를 일본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바로 앞전 IAEA의 사무총장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사 IAEA가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국제기구인 IAEA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검증하고 과하다 할 정도로 검증을 요구하고 일본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 질문하고 끈질기게 묻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야당이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적어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 4가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도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특히 제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시민들 만나보면 있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사능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즐겨 먹는 우럭, 농어, 여기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4배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단순히 야당이 선동하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이미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본에게 자료 요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죠. 이러한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야당인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제적 기준치에 예를 들면 핵종이나 세슘이 오버됐으면, 알프스를 통과한 물에 오버가 됐으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 잠깐만요. 쌍케 일본 쌍케이 신문에 잠깐만요. 쌍케이 신문에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다는 거 쌍케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을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 예. 그래서 지금 알프스를 통과한 이 물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과학적 기준치를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않다가 보니 정서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또 분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분담금은 중국이 더 많이 내요. 일본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이 물고기를 얘기를 하고 쌍케이 신문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에 처음에 나갔었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럭 같은 경우는 정주성 어종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것.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문재인 정부부터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 남해, 동해까지 다 잡는 물고기를 측정을 하고 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800종을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채수를 곳곳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떠한 방사능 오염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 괴담을 이렇게 놀아놓으니 어민들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부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지금 민주당이 선동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훨씬 더 단단해져야 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했었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황해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잠깐만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선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화학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 예성강을 통해서 황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었습니까? 영변에서 나오는 핵 재처리 이후에 나오는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 관리부실로 해서 나오는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한 번이라도 경고한 적이 있나요? 자, 지금 그거에 비하면 일본의 이 알프스를 통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4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결과를 내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 불안 없이 이 과학적으로 민주당에서 국민한테 설득을 해주시는 게 전 맞지 공당이지. 지금 어떤 데이터도 뭐가 오염됐는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불안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공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들의 불안을 야당이 대변하는 것을 괴담으로 몰아가신다면 그것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그런 자세와 태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인간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재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원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체르노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 말하자면 지진이 나가지고 이 원전이 망가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탱크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라늄 238입니까? 242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45억 년 동안 자기 분열을 계속하면서 방사능을 끊임없이 유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폭된 고기라든지 그걸 호흡을 통해 가지고 피폭된 고기들이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가지 방법을 검토를 한 겁니다. 5가지 방법을. 열을 가해가지고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대기권으로 올려보내든지 아니면 시멘트에다가 물하고 버무려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땅에 묻든지 아니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든지 5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태평양 바다에 방류해버리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인류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중요한 문제를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로 안전한 방법을 일본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우리 앵커께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니 여기까지 하도록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전 의원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라늄 238 같은 게 핵분열을 계속한다 이런 것도 틀린 이야기고요. 제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들으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자,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네, 대표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의원들 임기 초반부터 지금 흐름을 다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금 요 현행법대로 하자면 21대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공개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사적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리를 했는데 이 법은 소급 적용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저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보유한 것뿐만이 아니고 변동 내역까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어떤 코인을 뭐 사고 팔고 했는지 이 변동 내역까지 전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할 만한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아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코인 입법 로비 관련 청문회를 하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또 잔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청문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선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걸자고 그랬잖아요. 걸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떳떳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또 440만 원 인출한 거 이외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2억 5천만 원 이상이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금 세탁한 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클립으로 들어가고. 왜 자금 세탁을 떳떳한 돈인데 왜 자금 세탁을 하지요? 또 LP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아가지고요. 본인이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하든 뭐 그 어떤 거를 하든 해야지. 예. 지금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이고 이 또한 꼼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네. 또 자당의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만 묻고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청문회 이런 거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사실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이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에서 굉장히 좀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고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그 강성 팬덤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청문회 주장을 꼼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은 검찰에게, 그리고 국회의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남아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사적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고 행안위를 열어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코인을 집어넣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25일 날 본회의 통과할 겁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회에 부여된 일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일은 또 그대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원래 안 좋은 일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또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또 질서를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의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윤리를 비롯해서 이 윤리적인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하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 제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저는 뭐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입장이 곤란하신 거는 알지만 뭐 청문회 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엔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또 이 가상자산에서 어떻게 발전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청문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도피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습을 드러내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의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잡코인, 쓰레기 코인 가지고 이 돈을 벌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첫 번째, 내부 정보가 없으면 이러한 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샀었을 때 또 팔고 할 때 작전 세력과 함께 결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장의 교란과 범죄 행위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혐의점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특히 또 이 자금들이 인출을 했는데 이게 대선 자금으로 연결된다라고는 세간에 굉장히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청문회라고 하는 다른 후에 해도 되는 거를 지금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네. 성일조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탈세가 있었는지, 또는 자금 세탁이 있었는지, 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해야 될 일만큼은 또 저희들이 방기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랄까, 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정치권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 민주당 분이- 내에서 네. 우리 전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 문제를 더 네. 치고 나와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두 분이 어쨌든 철저하게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시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안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